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두 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희생하고 있고 제주 지역 경제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비상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벼랑 끝에 선 도민을 돕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그 지원 방안을 3월 27일에 개략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큰 틀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서 가정 경제가 위협을 받는 도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달 중에 1차로 총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득이 크게 줄어 곤궁한 상황에 처한 도민을 시급하게 지원한다는 것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도입 취지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일일이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예외 기준에 속하지 않은 도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급 예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가구. 둘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가구. 셋째,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 이러한 경우에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해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외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로 분류되어 있는 가구 중에서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네거티브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도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끝에 마련한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주도가 추산한 전체 지원 대상은 최대 17만여 가구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고용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은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급액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식을 적용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가구별 지원 총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1,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하는 제주도 지방비 약 300억 원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에 지급될 전망이어서 힘겨운 도민들을 위해 제주도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집행에 앞서 가용 재원을 먼저 투입하여 4월 중에 1차로 긴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1차 지원에 필요한 예산 550억 원은 현재
재난기금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쏟아부은 금액입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급감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아이들 교육비, 카드 대금 등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지원에는 지급 총액의 절반인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5월 중에는 2차로 제주도의 지방비 20%를 합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6월 이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3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실무자 교육과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데요. 최대한 서둘러서 4월 20일 경에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4월 20일경 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입니다. 재정이 충분히 넉넉하다면 모든 도민들께 골고루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의 장기화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여력이 있고 안정되어 있는 도민들께서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주도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당초 20만 가구를 좀 줄여 3만 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게? 당초 처음에는 20만 정도, 29만 정도에서 70%는 20만 가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3만 가구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것은 우리가 중위소득 100%를 했을 때 지금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00%를 했을 때 이게 전국 소득 대비 한 70%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숫자를 단순히 곱해가지고 21만 가구로 봤는데 여기에서 제외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한 2천여 가구, 2만여 가구, 그리고 그다음 이 급여 유지자의 제외 범위를 어디를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공 부분에 그래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민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의 경우에는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자 이렇게 해서 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추산되는 게 17만이라는 것이지 이게 막상 구체적인 우리 건강보험공단과 자료를 주고받고 신청을 받다 보면 여기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잠정적인 추정치라고 봐주십시오. 건강보험금 내는 기준으로 제가 이제 본인의 소득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주고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 보험료 부산에 납입 기준요. 우리 그 정부가 70%로 했을 때가 24만 원. 712만 원이 중위소득 100%이면 우리 4인 가족으로 소득이 물론 세전이 되겠습니다만 475만 원 가량 되고요. 이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 지역 동일합니다만 16만 원 정도 납부 금액이 현재로는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잠정적인 현재의 수치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정확한 그 수치는 우리가 실무적인 그 협의와 계산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서 이 도민들께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가구가 해당되는 여부를 혼란 없이 파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실무 준비를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긴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하면 지급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죠? 신청만 받으면요, 그 통장을 신고하면 저희 통장으로 즉시 입금이 가능합니다. 4월 22일 가능하다고. 가능한데요. 워낙 신청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별로 신청 일자를 조금 분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차 확인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만 접수가 되면은 바로 지급이 가능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 한 가구에 뭐 둘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가구 원 중에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 소득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전산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며칠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로 분산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1차로 지급되는 부분 신청되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짜로부터 한 3, 4일 정도, 한 4, 5일 정도 그렇게 하면 4월 20일부터 만약 시작을 한다면 5월로 넘어가는 인원은 최소화될 수 있겠습니다. 입금 자체가.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를 정확히 챙겨봐야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급적인 건 4월 중으로 그 통장에 송금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급자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됩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보험이 현재 그런 모든 변수들이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회사의 소득원들의 중복요금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는 말씀하셨습니다만 현금 지원 아닌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현금으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우리 그 아동수당이나 취약계층 또는 공공근로를 통한 정부의 지원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 5월 중으로 정부가 70%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상품권 형태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모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긴급한 현금 수요를 우리가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고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따로 이 돈이 사장될 염려는 거의 없다. 그리고 거의 실제로는 긴급한 우리 가구의 공과금이나 카드 빚이나 이런 것들에서 무슨 급한 것도 맞고 그 다음 거기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지역에서 쓰이리라고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2차로 지급하는 부분은 그때 상황을 봐서 지급하는 형태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치 40인 대책것들을 모두 되어냈는데요. 제주 관광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물론 그 유채꽃은 서귀포시에서 진행을 해서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토론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 관광객을 받는 것도 가급적 자제하고 엄격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완화되게 된다면 저희는 그 흐름을 같이 가되 대신 공항과 항만을 국경 수준으로 철통 방역을 하는 방역으로 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현재 전문가들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지 현재는 기약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준비가 됐고 전국적으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아마 제주 관광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몰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려왔을 때 볼거리가 없잖아요. 현재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제주에 들어오는 입국객 자체를 저희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대책처럼 지급되는 게 재난기금 550억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네. 관련해서 3차 수혜자가 몰렸거나 아니면 3차 지급됐을 때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건지.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2차 지급금까지는 저희들이 보관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 공개하기에는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추가 재원들은 전부 의회에서 심사가 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늘어나도 좀 가능하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2차 지급할 수 있는 재원까지는 현재 보관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밖에 없지 않나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신변제가 아니라 전체를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의회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 그런 의견을 걸고 예산을 통과시켜준다 하면 재원만 충분하다면 많은 것들이 검토 가능합니다. 한정된 재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급하는 거지 없는 돈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부 지금 이벤트와 같다고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부도 지금 여야 합의를 통해서 2차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간다면 여기 예산도 자부담도 크게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제주도 지방정부는 추후에 세금으로 환급할 방법과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재원을 저희들이 비상한 수단까지 지금 강구를 하면서도 현재 지금 말씀드린 2차 지급 그 다음에는 사실 기약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재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원이 마련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요즘 영국의 아동수당처럼 선 지급한 다음에 이것을 여유 있는 소득층으로부터는 추후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지급 및 환수 방식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에 대해서 총액을 맞출 수 있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게 되려면 국회에서
세금 관련된 법률 체계 자체가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법률적인 기반이 정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첨예한 그런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내지는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로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현재로는 조세 법률 자체가 추후에 환수하거나 현재 세율과 세목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